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돌이 첨삭입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생산관리자로서 직접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생산관리 업무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생산 계획 수립, 2번 현장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그리고 3번 현장 문제 원인 분석 및 개선, 4번 기타 프로젝트 진행,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2번, 3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게 생산 관리라 하면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납기안에 생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계획을 올바르게 짜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제철 산업에서는 산업공학과 학생을 생산 관리자로서 뽑는 것이 아니라 철강 지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재료공학과 학생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기업, 제약 회사에서는 화장품, 제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화학공학과 학생을 생산 관리자로서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생산 계획을 잘 수립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것보다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문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어필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생산 관리에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출근한 이후 야간 동안 현장에 문제가 없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생산 관리 근무가 주야 교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생산 관리 근무는 대부분 주간 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근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 데이터나 제품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을 진행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유관 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6개월 혹은 3개월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회의를 준비하는데요. 이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CR 활동, 성능 개선, 신제품 양산화 등이 있습니다. CR 활동이라고 하면은 수율 개선이나 제품 재활용 등을 활용해서 제품의 원가를 줄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음에는 목표 생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을 해낼 것인지 계획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생산 관리 업무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자율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현장이나 유관부서에 가서 문제를 확인하거나 문제 상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생산관리 업무가 매우 매력적이게 다가오겠죠. 두 번째 장점은 현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내려가서 커피 한잔 하며 현장 작업자분들과 일상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업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없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업무가 아닌 현상 유지를 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보람이 적다는 점입니다. 유지보수 업무만 진행하다 보니 업무를 잘하면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업무를 잘 못하면 혼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과를 얻기가 힘들고 보람이 다소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잡다한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생산관리는 제품 생산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관부서와 소통해야 합니다. R&D 팀에 신제품 양산화를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품질관리팀에 제품 품질에 대해 전달해주기도 해야 하며 영업 측에 납기 일정을 공유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업무가 굉장히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생산관리자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쉴 새 없는 연락입니다. 생산관리가 주간 업무라 하더라도 생산 현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에서 야간에 문제가 생기면 야간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도 연락이 오기도 하죠. 이런 이유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다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까요? 생산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에는 데이터 분석 역량, 전공 지식 및 공정 지식,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기타 역량 등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문제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 현장을 모니터링할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만 봤을 때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해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 지식과 공정 지식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 원인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냈으면은 전공 지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위해서는 전공 지식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전공 지식 그리고 공정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파이썬, R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 분석해 본 경험이라든지 미니탭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해 본 경험, 그리고 또 품질 경영 기사, 그리고 데이터 준 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귀 분석, 상관 분석 등에 대한 통계적인 원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경험해보며 역량을 키울 수 있겠죠. 전공 지식이나 공정 지식에 관련해서는 높은 학점, 직무 관련 경험, 외부 교육 경험 등을 통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부연구생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등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학부연구생은 제품에 대해서 정말 깊게 분석하고 공정에 대해서 정말 깊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학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 중에 있다면 학부연구생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저는 직무 역량에 이런 인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생산관리 업무에서는 이 의사소통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현장 작업자분들과 소통해야 되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바로 분석하기보다 현장 작업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이때 의사소통 역량이 떨어지고 만약에 대인관계 역량이 떨어진다면 그 작업자가 올바르게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을 테고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줬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런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의사소통 역량은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대외활동 경험을 통해서 어필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나 지원 산업과 비슷한 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나 혹은 ROTC나 관리자 위치에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의사소통해본 역량을 어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툴을 사용한 능력 등입니다. 미니탭이나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분석해본 경험이나 생산 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납기 안에 생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역량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량은 부수적인 역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1, 2, 3번에 대한 역량 어필을 우선으로 하시고 4번에 대한 역량 어필은 1, 2, 3번에 대한 어필이 되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생산관리 직무에 하는 일과 필요한 역량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